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발제 내용은 여러분 갖고 계신 그 페이지에 있고요. 그럼 제가 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소방의 국가직화라는 것은 물론 소방직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장비도 엉망이고 하지만 목적은 장비의 열악함이나 소방직의 처우개선이 국가직화의 목적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현재와 같은 이원화된 체제보다는 일원화된 국가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답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을 허트리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예산 부어주면 된다, 복지해주면 된다. 그 논리로 가는 것은 사실상 중요한 국가의 시스템적 변화를 저해시키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교활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현재와 같은 이원화된 체제보다는 일원화된 국가직이 왜 더 효과적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를 보시면요. 대한민국의 특히 박근혜 정부의 시대 부분은 4월 16일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세월호 참사가 이 정부에 또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은 심대합니다. 그것은 304분 정도의 희생자가 발생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희생자 숫자로 보면 훨씬 더 많은 삼풍백화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을 휘청거릴 정도로 영향을 주었느냐?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점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셀프 규제라든지 그것에 의한 관피아 문제라든지 또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동해서 발생한 것이다. 또 정부의 대응은 희한하게도 대통령께서 5월 19일 날 담화문을 발표하시는데 그 담화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조직을 적시하고 계십니다. 해양경찰청, 해수부, 안전행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양경찰청에 대해서는 해체라는 표현을 쓰셨고 안전행정부하고 해수부에 대해서는 아주 적나라한 비판을 하셨어요. 거기에는 소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대형 산불을 맞은 거는 소방조직이다. 소방관계청이라 2004년에 얼마나 어렵게 만든 조직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찌 되었든 본부 단위로 격화된. 그래서 차관급 청장이 사라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와중에 나온 것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중요한 문제, 조직 문제보다 더 중요한 국가직화를 하는 것이 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가?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안전행정부의 안전을 떼어서 국가 안전을 침해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지방 업무하고 정부 3.0 이런 업무 합쳐갖고 행정자치부가 됐죠. 또 인사혁신처가 만들어졌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대통령의 질타를 받은 안전행정부는 일부에서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와 국가안전처라는 일부 이체의 조직으로 도리어 더 확대 재상산이 됩니다. 그 와중에 소방이라는 조직은 더 격화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가?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조직의 개편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호 참사에서 과연 소방과 해경의 연합작전이 잘못돼서 세월호 참사가 더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기 혹시 소방에 계신 분들이 해경과의 업무 협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안전처에서는 두 재난관리 조직을 합쳐놓고 있어요. 거기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죠. 여기 소방 공무원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해경과 업무 협조를 하시는지 많습니까? 별로 없죠? 그런 근본적인 이야기들은 우리가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9페이지 보시면요. 간단히 한 말씀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과연 1990년대에 살고 있다면 지방직으로 계속 가도 상관없습니다. 20년 전에 화재 예방과 진압 업무로 우리가 계속 이 조직이 존치하고 있다면은 지방직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너무도 압축 성장을 하는 바람에 사실상 일일 생활권으로 다 합쳐졌어요. 이번에 세월호 참사 잘 보십시오. 거기서 희생된 분들이 호남 분들이 몇 분 되는 줄 아세요? 몇 분 안 돼요. 다 전국에서 모인 분입니다. 최근에 있는 대규모 참사에 있어서 잘 살펴볼 것 같으면요. 사실상 광역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넘어가는 초광역화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제가 아주 보시면요. 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14페이지를 한번 봐보시죠. 14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일부러 표 이름도 좀 고민을 해서 썼어요. 대규모 재난 대응을 위한 복수의 광역 소방본부 출동 현황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대한민국 정권에까지 영향을 줬던 이 많은 사건들은 사실상 안행부가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광역체조로서는 커버가 안 된다는 게 여실히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동원되고 있는가. 이게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면 안행부에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소방응원제도, 소방방재청 왜 있느냐. 방재청장 없애놓고 이렇게 하면은 초광역 사태를 대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뭐겠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광역 본부장들의 어떤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친소관계에 의해서 병력이 동원되기도 하고 헬기가 뛰기도 한다 이런 상황인데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번에 포항 산불 사태 보십시오. 최근에 벌어진 일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경북본부에서 헬기 장비 동원하면은 요청하면은 인근 울산이나 다른 본부에서 거부하면 그만이에요. 왜? 우리도 대비해야 된다. 그게 소방응원제도 해결이 되겠느냐.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만들어지면은 여러분들 소방공무원들은요. 국가안전처 근무하셔야 되고 300명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의 39,000명의 지방직 공무원들은요. 시어머니가 두 분 되는 거예요. 시도지사 또 사실상 지방자치 업무 어디서 합니까? 행정자치부서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일사불란함을 가장 강조하는 이런 제복 공무원들이 신경 써야 되는 분들이 세 분이 생긴 거예요. 그게 올바른 접근법입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제기하는 것입니다.